네, 대선 특집 정치 컨설팅 스토브리그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SBS의 정유미 기자고요. 오늘은 이분과 생방송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선 후보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몇 번째 인터뷰 오늘? 오늘 한 6번 한 것 같은데. 5번째. 내가 번째구나. 내 체크로는. 그런가요? 네. 네. 박재용 네. 앵커님이 저한테 네. 잘 인터뷰하고 넘겨주신다고. 그렇구나. 예. 그리고 심지어 끝나고도 이게 오늘 일정이 끝이 아니에요. 제 라이브로 가야 됩니다, 또. 그러니까. 예. 강남 캠프로 이동해서.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실시간 채팅으로 보는데, 네. 막 우리 후보님 어떡하냐고, 너무 피곤해서 어떡하냐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볼 때 네. 지금 이게 대선에 나간다고 하는 분들이 예. 아직까지 라인업이 확정이 안 됐는데 제일 정상인 내가 뭐 제일 좋아한다 싫어한다에 떠나서 정상인 그리고 체력 걱정은 사실 또 네. 제일 없는. 네. 그쵸. 근데 진짜 이게 뭐 TV 토론도 준비하고 해야 되는데. 네. 가장 난감한 게 상대당 후보의 공약이 뭔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아니, 이재명 후보는 그래도.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뭐 파편화된 공약들이 좀 있고, 예. 당 규모가 있다 보니까 어디 찾아보면 나오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국민의힘 공약은 아직까지 보면 김문수 후보의 뭐 버스 무임승차를 버스 무임승차 확대하겠다 이런 거 외에는 잘 잡히는 게 없어요. 노인 무임승차 그거. 당에서 내놓은 게 몇 개가 있던데 네. 그걸 이제 뭐 김문수 후보 측에 안 불만은 받아요. 그것도 안 준다. 공약도 심지어 안 준다. 뭐 그러니까 여의도 그런 연구원에서 아직 공약 자체를. 그리고 그 권성동 원내대표 이런 분들이 몇 개 발표한 게 몇 개 있긴 있었어요. 근데 그걸 이제 안 넘겨준다. 그러대. 그런 거 뭐 적은 거죠. 1가구 2주택 풀겠다 뭐 이런 거잖아요. 지방에. 그런데 뭐 그건 저도 하겠다고 한 거라 가지고 뭐 네. 각이 사진 않을 거고 TV 토론 만나면 무슨 얘기 해야 되나 이렇게 걱정됩니다 지금. 누구랑 하게 될지도 지금. 그러니까요. 진짜. 지금 26일 남았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지난번에 그 당에 경선하면서 네. 서로 태클 걸 만한 건 거의 다 태클 걸었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별로 뭔가 건덕지가 없습니다 지금. 마음이 어때요? 심정이? 막 두근두근? 저는 뭐 늘상 하던 선거랑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특히 워낙 변수가 많다 보니까 임기응변 능력의 그 대결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요즘 술도 안 마시고 이 지력을 보고 있습니다. 예, 임기응변하면 원래 또 예, 어디 가서 밀리지 않으실 어떠한 텐데. 두뇌 세포의 손상도 없이 지금 이 시기를 버텨야 된다. 그래가지고 네. 예, 평소에는 그래도 집에 가서 피곤하면 맥주 한 캔 마시고 자고 이러는데 맛이 있는데. 예, 요즘은 그것도 다 끊고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이제 실명은 못 밝히겠는데 네. 이 당의 매우 주요 당직자 한 분이 이제 술도 좋아하시고 이런 분인데 네. 한참 전에 이제 자기 SNS에다가 절주 그럼 다 김철근 총장인 줄 알아요. 그렇지. 네. 그분은 뭐 지금은 드시고 계시겠죠? 아니 그 대선 기간 동안 절주한다라는 저희도 그렇잖아요. 윤 실장님이랑 그렇죠. 저도 네. 사실 네. 아시잖아요. 저희도 좋아하는데 이게 또 이렇게 뜻하지 않게 절주를 하고 있는. 근데 지금 이제 뭐 구도라든지 조금 이제 공학적으로 볼 때 한참 전부터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의 김문수 후보가 되는 게 상대적으로 이게 유리할 거다. 뭐 많이들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됐어. 근데 국민의힘 상황이 이 이준석 후보한테 유불리를 떠날 정도로 안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막장 드라마도 시청률은 높잖아요. 제가 오늘 저녁에 그 한덕수, 김문수 두 분의 그걸 뭐라 그래야 됩니까? 단판? 2차 단판인지 단판. 대담인지 네. 뭐 야외 대화 사랑제 소개팅. 라이브 토크쇼지 우리 뭡니까 그게. 한 시간 동안 이게 넉넉고 이렇게 보고 있었거든요. 네. 그 시절 계속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준석 후보나 여기서 좀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그쪽이 시청률을 놔주지를 않네. 그러니까요. 아니 이게 진짜 제일 난감한 게 저도 이제 토론이나 이런 거 많이 봤잖아요. 근데 마주쳤을 때 제일 당황스러운 인물이 근본주의자 아니면 신념에 가득 찬 사람 이런 사람이거든요. 지금 왠지 김문수 지사님이 그런 약간 투사적인 마인드가 강화되면서 네. 그 모두가 안 풀릴 것 같아요 선거 끝까지. 그리고 이제 억울함이 지금 굉장히 가득 차셔가지고 네. 이 근본주의적인 약간 원론적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그런 상황인데 야, 이거 어떡하지? 뭐 이럴 줄 꺾을 몰랐나? 사람은 생각도 안 하지만은 김문수, 한덕수 두 분 다 네. 이거 끝나고 나면은 이준석 그다음 만난다. 이준석, 이낙연이다. 네, 지금 네. 또 뭐 그러고 있잖아요. 또. 네. 어떻게 만날 준비는
지겨우시죠 이런 질문? 아니 원래는 제가 그 전에는 언론에 나가서 얘기할 때 예. 두 분을 제가 워낙 잘 알고 예. 또 평소에 좋은 관계에 있던 정치 선배들이니까 두 분 다 잘하시나요? 네, 잘 알죠. 김문수 김문은 그 부친하고 네, 뭐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고. 시간이고 네. 정치 처음 하실 때부터 그래서 저를 막 좋아하시고 이래서 좋은 말씀 많이 주시고 하셨는데 음. 그런데 이제 둘이 저렇게 아웅다웅 하시니까 네. 제가 그저께인가 선언했어요. 이 두 분 어느 누구도 따로 뵙기가 좀 곤란하다. 싸움 뭐- 정리하기 전에는 예, 나중에 정리가 좀 되면은 찾아 뵙든지 하겠다. 네. 이렇게 말씀드는데 그게 뭐 정치적 일정 논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네. 원래 예의상 만나기로 했었는데 그것마저도 지금 못하겠다. 좀 그런 거였거든요. 대선 후보들끼리 만날 수는 있지. 예. 그럼에도 연락은 이런저런 뭐 공통의 지인 등을 통해서 연락이 오기도 하고 많이 와요. 근데 제가 지금은 어떤 곳에도 제가 참여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 뭐 국민의힘 얘기부터 좀 해서 죄송하긴 한데 워낙 오늘 핫해가지고 네. 더 여쭤볼 수밖에 없는데 김문수 후보한테 그래도 이제 유리하다고는 뭐 윤 시장님도 그렇고 그죠? 이게 버티면 시간은 어쨌든 김문수 후보의 편인 건데 그럼에도 그 후보 등록하려면 그 직인 찍어야 되죠. 도장론의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네. 근데 그래서 지금 후보 못 내는 거지 근데 그러면은 그거 정도 되면은 근데 김문수 후보가 네. 그 쌍구한테 네. 억대 손해배상 물려도 됩니다. 아 그런 거예요? 내가 3억 내고 나가가지고 후보가 됐는데 네. 생고생하면서 이거 완전히 사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손해배상 물려도 됩니다. 진짜. 김문수 그러니까 후보의 꿀팁 전수. 과거에 이른바 옥세런이라는 거는 공천 자체에 대한 다툼이 있었던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이건 공천은 끝났고 바깥의 사람하고 단일화에 대한 다툼이 있는 거잖아요. 이걸 가지고 도장 안 찍어준다라는 건 저는 제 상식선에서는 물론 지금이 다 상식선이 아니긴 합니다만은 그거는 이게 이해가 안 근데 되는 거죠. 이렇게 가다 보면 결국 웬만한 사무처에 시키면 모든 시나리오를 검토해서 보고서를 주거든요. 국민의힘에 있어 보면은 이런 상황 있을 때 사무처한테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를 보고서로 올려줘. 이렇게 하면 챗GPT 같이 그냥 줘요. 사무처가. 그런데 분명히 거기에는 네. 도장 새로 판다도 있을 겁니다. 아. 네, 직인을 따로 파가지고 이렇게 가야 된다부터 시작해서 네네. 가처분도 있을 것이고 다 있을 거거든요. 어. 근데 물리적인 시간이 너무 짧아요. 이게 법정 싸움으로 가면은 뭐 그거야말로 이제 소위 못 싸움이 되는 건데 네. 그렇게 되면은 이재명 후보나 이준석 후보는 진도 나갈 때 네. 지금 거기는 약간 이제 계속 누가 후보일지 모르는 상황이 계속될 수 있는. 그래도 법원에서 이런 거는 보통 몇 시간 빨리빨리? 안에 하루 안에 내줄 거긴 할 겁니다. 근데 정당의 운명을 법원에 맡긴다는 것 자체 여야가 다투다가 말하자면 뭐 탄핵이다 뭐다라고 해가 그거를 이제 싸우다가 야 법원에 가라는 게 정치의 사법화잖아요. 근데 이건 내부에서 그것도 당의 지도부는 당 밖의 사람 편을 들고 당에 어쨌든 선출된 후보하고 당 지도부가 싸워서 법원에 간다. 이것은 근데 이거는요 가처분을 어떤 거에 대해서 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네. 전당대회에 걸 수도 있고 후보 지위 확인으로 걸 수도 있고 오늘 아마 후보 지위 확인 소송을 걸었을 거예요 가처분을. 그리고 뭐 뭘 걸어도 근데 김문수 후보가 유리해요. 네, 이건 저도 가처분을 많이 해보고 당해봐서 알지만은 네. 뭘 해도 김문수 후보가 유리합니다. 그래서 결국 후보님은 김문수 후보랑 붙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그러니까 가만히 현상 유지하면은 진짜 도장런이 유일한 변수인데 네. 도장런이 나가지고 물리적으로 도장을 찍어서 공천 신청 안 해가지고 생기는 문제 외에는 모든 법적인 문제는 김문수 후보가 유리하다. 예. 근데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도 야, 이러다 도장런을 어떡하지 이거 걱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참 이런 말까지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 도장론이라는 거 현실태는 이럴 거예요. 자, 국민의힘은 그럼 후보를 안 내. 네. 그럼 무소속 한덕수 후보가 등록을 해. 그러면 이제 그 무소속 후보를 국민의힘이 후보를 내지 않은 이 당이 전당적으로 지원하는. 불가능. 그것도 아니 안 그러니까 되죠. 근데 그게 개인으로 가는 거지. 근데 그게 돈을 준다든지 이렇게는 못 하는 회계가 거죠. 막혀요. 그러니까 네. 그건 안 되는 거고. 근데 그거를 하면은 제일 진짜 이런 거 우리 시청자들이 아셔야 될 필요가 있나 모르겠는데 네. TMI. 15% 이상을 예, 득표를 하면 그 보전을 받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하면 선거를 치를 수는 있어요. 처음에 이제 빚져가지고 치러야 그러니까 되겠지만 한덕수 무소속 후보가 그렇죠. 그 국민의힘 후보가 없는 한덕수 무소속 후보, 국민의힘 의원들이 개인적으로 지원하는 한덕수 후보라면 뭐 계산대 보면은 그거 제가 볼 때 15%는 넘. 이준석이 있는 상황에서 은행에서 대출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뭐 여기에 대해 이제 2위 같은 무슨 뭐 이런 말이에요? 게 있을 이게 수 과거에 있겠지만은 이제 네. 이 과거 홍준표 사태라고 네. 2017년에 그러니까 홍준표 그 당시 후보가, 후보가 네. 자유한국당으로 나갔는데
그때 뭐 탄핵 처음 맞아보고 이러니까 갤럽 조사 이런 게 4%부터 시작. 4%, 6% 막 이런 데서 계속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눌림목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은행에 가서 네. 뭐 국민의힘 주거련이 국민은행이니까 아마 거길 것 같은데 은행에 가가지고 선거 관련된 한 200억만 땡깁시다. 은행에서 누구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갑자기. 그 장기간 거래해왔다가도 갑자기 누구세요?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이 보통 선거를 치를 때, 너무 많이 알고 있는 제가, 이거 부산시당을 먼저 담보로 잡혀요. 아. 부산시당이 부산에 가보면 좀 부동산 가치가 있는 위치에 네, 있고, 네. 그 다음에 경기도당을 잡혀요. 그때는 당사가 아마 중앙당사가 없었을 거예요. 지금은 중앙당사가 있는데. 예. 그 건물 순으로 담보 잡혀가지고, 이제 선거에 땡겨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다 한들, 응. 사무처 당직자들 입장에서는, 네. 이거 우리 나중에 월급 받아야 되는 그 담보인데. 아니 그리고 자기 당이 아니니까 담보도 안 되는 건데 그거는 그 한덕수 후보가 만약에 결단을 한다면은 저는 이게 할 수는 있다는 보증서면 거예요. 되지. 근데 그게 하겠냐? 그렇게 되겠냐? 그러게요. 그래서 그래서 홍준표 후보가 네. 나중에 24% 받았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도 식사하면 맨날 그 얘기를 해요. 그때 그 자식들이 나 안 도와줘가지고 뭐 이게 뭐. 뒤에 빌렸대. 뒤에는 네? 처음에는 못 빌리고 뒤에는 빌렸다. 그렇죠. 나중에 지지율표가 이제 20% 가까이 되니까 빌려주고 하는데 그때 말이야 내가 기회를 놓쳐가지고 뭐 안철수가 먼저 치고 나가고 내가 나중에 불이 붙어가지고 뭐 이렇게. 근데 그건 홍 시장 입장에서 억울한 거죠. 그건 그때는. 좀 두 분 다 잘 아신다고 하니까 두 네. 분의 성정을 좀 생각을 한다면 이제 물리적인 조건은 김문수 후보가 유리한데 실제로 그냥 그런 거 다 생각 안 하고 정말 1대1의 단판만 생각한다면 그래도 김문수 후보가 더 잘 버틸까요? 그렇죠. 오늘 사실 무슨 의미의 대화인지는 약간 지금 해석이 분분하지만 도돌이표. 거기서도 김문수 후보가 약간 더 주도권을 잡고 가는 모양새였기 때문에 네. 저는 사실 한덕수 총리님이 통상협정 같은 건 잘 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이 당에서 어디를 찌르고 들어가야 되냐 이런 것들은 약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치를 배우고 오시라고 김문수 후보가 그러시던데. 그러니까 거기에 또 김문수 후보 쪽에 이제 보면은 실제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 중에 김재원 의원 있잖아요. 예. 제가 또 추억이 많은. 제가 김재원 의원이랑 같이 최고위를 봐서 알지만은 예. 김재원 의원님이 뭘 창의적으로 해가지고 뭔가 조직에 뭔가 새로운 걸 갖다 주는 그런 꾀를 내시는 분은 아닙니다. 근데 뭔가 교착 상태를 만들고 뭔가 일이 안 되게 하는 방향으로 하는 그 방법론은 경험이 워낙 많으니까 기가 막히게 또 법률가이기도 하다 보니까 잘 찾고 기가 막히게 당원당규. 알아요. 뭐 이것 때문에 안 된다, 저것 때문에 안 된다, 이거는 이렇게 막으면 된다, 이거는 되게 잘해요. 네. 그래서 김재원 의원의 그런 꾀돌이 김재원이라는 별명이 네. 거기서 나온 거다. 예, 파토놓기 이런 거. 그 이제 내일 모레 등록이잖아요. 네. 준비는 이제 다 네. 하셨겠죠? 뭐또 제일 먼저 등록? 아침 9시에 등록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일 네. 먼저 1바. 그게 제가 내일자 칼럼 신문 칼럼 쓰는 날에 오늘 그 네. 넘겼을 거 아니에요. 그랬어요? 그러면 네. 저도 알고 있는 것들인데 팩트를 확인해 보니까 제가 실제 실무도 해봤지만은 내일 모레 후보 등록이죠. 14일까지 벽보 내야 돼요. 네. 그럼 벽보에다가 사진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슬로건, 네. 뭐 이런 것도 당명, 네. 기호 이게 다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 네. 네네. 그리고 17일까지 그 책자형 공보물. 공보물을 그냥 선관위 한 장을 내는 게 아니라 시, 군구, 선관위에다 다 갖다 줘야 돼요. 2천만 불을 뿌려야 돼요. 2,500만 불. 그러니까 차곡차곡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이제 밤새가지고 이렇게 인형 눈 붙이는 것도 아니고 이제 네. 봉투에 네. 이제 지지자들 당원도 하고 네. 계시던데 근데 이제 국민의힘은 그걸 안 하고 있다는 거지. 그 공보물 나오면 거기에 들어가는 게 그거예요? 압도적 새로운 그거 들어가요? 그거는 포스터에? 슬로건이고 네. 여기 보면 이제 전과 변경 이런 거 나오고 네. 그런 후통을 받아보는 그런 건데요. 네. 저희도 사실 주문하면서 3당은 외상 거래가 안 돼요. 그래가지고 다 이미 계약금 현찰로 다 내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세간에 가장 많이 도는 이야기 중에 이제 저는 이건 국민의힘 쪽에서 퍼뜨린 유언비어라 보는데 이준석이가 뭐 돈이 없어서 열흘 뒤엔 드롭할 수밖에 없다 이런 찌라시 돌리더라고요. 근데 이건 국민의힘에 아직까지 그런 거 할 정신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지금 뭐 자기들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제가 드롭하길 바라지 않을 테니까 네. 그렇게 뿌릴 동의는 국민의힘 쪽에 있다 보는데 네. 이게 선거를 조금만 지휘해보거나 치러본 사람은 아는 게요. 이미 나갈 돈은 다 나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말한 저희는 외상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네, 다 네. 나갔어요. 이미 나갈 돈은. 어. 지금부터는 밥값만 나가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저는 이준석이 돈 없어서 선거 완주 못하는 케이스는 없다. 하지만 그래도 최소 15%는 넘는 게. 그러면 이제 낸 돈을 돌려받는 문제고, 네. 예, 지금 낼 돈이 없어가지고 선거 못 치는 경우는 없다. 그런 겁니다. 15% 넘어갈 것 같다 그러면은 예.
갑자기 이제 막 돈 써야지. 유세차도 갑자기 이렇게 더 좋은 거 하고 막 그래야지. 아니, 되게 잠바도 2번씩 입고 다니고. 여러 가지 그 후원금을 모으는 아이디어들, 뭐, 네. 펭귄 밥주기?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저희한테 왜 저희는 소위 후보자가 29억이라고 하는 돈을 네. 채우는 걸 빨리 발표 안 하느냐 이렇게 하는데요. 저희는 3가지, 4가지로 나눠서 받아요. 왜냐면 이 당원들은 특별 당비를 낼 수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그 중앙당의 후원회가 있어요. 네. 그리고 제 후보 이번에 나간 후원회가 있고 국회의원 후원회가 있어요. 여기에 들어온 돈은 전부 다 칸막이가 다르긴 하지만 어떻게든 쓸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저희가 이걸 잘 따져서 모으는 게 뭐냐면요. 나중에 선거 후반전에 갔을 때 저희가 지지율이 오르고 했을 때 네. 그 후보자 후원에 최대한 마진을 남겨놔야 돼요. 그때 돈이 들어올 공간을. 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장 후원하고 싶어하는 게 잘 되는 집에다가. 후보자 후원회입니다. 네네네. 당비로 내는 건 당원만 가능하다 보니까 당원들은 최대한 당비로 내라고 그러니까 유도하고 이게 있어요. 네 번째. 예, 예. 그 자리에 공간을 돈을 받을 공간을 그렇죠. 남겨줘야 그런데 예를 된다. 들어 이번에 국민의힘 경선 떴던 분들은 그 29억짜리 후보자 후원회 한도만 할만 갖고 탔던 거죠. 아. 예. 근데 저희는 사실 중앙당 후원회로 들어오나 어디로 들어오나 다 비슷한 거거든요. 예, 예, 예. 그래서 저희가 좀 그 머리를 많이 굴려가지고 지금 후원금도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오시기 전에 네. 우리 정유미 차장하고 잠깐 이야기를 한 게 우리가 이제 이준석 후보가 처음 이제 깃발을 들었을 때 제가 던졌던 질문이 있잖아요. 오디세우스의 길이냐, 주몽의 길이냐. 옛날에 처음에 나올 때. 그게 이제 네. 여전히 그러니까 물론 뭐 국민의힘으로 복당 이런 건 없겠지만은 저당이 만약에 이제 깨져가지고 다시 막 이렇게 한다면은 그 주류 보수 정당에 다시 이제 들어가가지고 딱 이렇게 휘어잡느냐 아니면은 우리 집 이걸 키우느냐. 그게 여전히 이제 궁금하시다는 그러니까 저는 그 거고. 대선 그 지금 뭐 미리 정할 필요는 없겠지만은 저는 대선 후에도 이준석 후보의 과제일 것 같아요. 저는 네. 노무현의 길입니다. 노무현의 길은 그 DJ 당에 가가지고 한 거잖아요. 아니 그 단계는 아직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주류를 거부하고 비주류의 길을 가는 자기 집. 예, 자기 집을 이제 3당 합당에 참여하지 않고 빅텐트 같은 거 참여하지 않고 갈 길을 그러니까 간다. 제가 물어본 거는 대선 이후라고 했던 거예요. 지금 빅텐트를 여기서 왜 합니까? 나라도 안 하지.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이게 대선 이후에 대한 거. 이거 네. 무슨 아, 빅텐트를 뭐 왜 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할 이유가 상식을 없다. 가진 사람이면 빅텐트 할 이유가 없다는데 네, 네. 이게 상식적인 사람들을 벗어나면 국민의힘에 가보면 대화가 좀 이상해요. 가면은 국민의힘 사람들이 저한테 연락 와가지고는 왜 안 받니? 이번에 복당 받아줄게예요. 표현 자체가. 누가 누굴? 도대체 어느 세상에서 오셨어요? 복당 받아줄게라는 말 지금 저한테 한다고요? 네. 이거는 제가 복당하고 싶어가지고 애걸복걸하는데 안 받아줬던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래서 아 사고 체계가 잘못된 사람들이 있구나. 그러다 보니까 이게 빅텐트 얘기 나오면 저희가 경기 일으키는 거죠. 네. 경기를 일으킨다. 네. 그럼에도 대선 직전까지 그 질문은 사실 계속 나오고. 그러니까 그 정상적인 대화라면은 뭐 네. 빅텐트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지 이런 건 뭐 할 수는 있는 얘기죠. 네. 저희 관심 없지만은. 근데 복당 받아줄게는 이게 정신 나간 얘기잖아요. 이제 보면은. 근데 이게 대화의 기술 이런 거 그 자기개발서 많잖아요. 예. 그런 거 단체로 한번 읽어봐야 될 것 같은 게 아니 그러니까 아니 목적이 기분 나쁘게 하는 건가 싶을 정도로 그런 대화들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정치인이라는 게 이제 이 후보도 제가 이제 천하람 의원 왔을 때는 그런 말 했는데 지난 총선 되기 전에는 뭐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는지 안 하는지 제가 모르겠지만은 좀 이렇게 뻥도 치고 네. 우리 허장성세도 필요하고 이런 건데 그 전략적 허장성세하고 자기 객관화가 안 되는 거하고 다른 이야기인데 윤석열 전 대통령 이후로 국민의힘 분들도 저도 이렇게 만나면 이분들이 예전에는 그래도 이런 분들이 아니었는데 내가 그분들의 이제 뭐 극히 보수적인 생각에 동의는 안 하더라도 세상 물정 돌아가는 건 다 아는 사람이고 했는데 그게 좀 요즘은 갸웃거려질 때가 많아요. 한탕주의에 빠져서 그래요. 우리가 지금은 이렇지만은 이재명만 감옥에 넣으면 돼. 이걸로 한 2년 동안 자기들끼리 한탕주의로 버틴 거고 네. 엑스포만 되면 돼. 그럼 부산 이기면은 사실 선거 끝난 거야.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돈 없어 대왕고래 하면 돼. 뭐 이런 한탕주의에 빠져가지고 지금 당과 나라가 이 꼴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난 5월 1일에 이재명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심 이후에 저는 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민주당이 노출한 문제들이 파기환송심 자체가 아니라 거기에 대한 대응하는 거. 뭐 대법원장 뭐 어떻게 한다. 그다음 뭐 지금 법 같은 거 막 내는 것도 오늘 네. 아까 조선일보 그건 그냥 발의 수준이겠지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무죄면은 계속 하는데 유죄면 그게 가능한 건지는 제가 제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법조인이 아니래 가지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런 거가 사실은 되게 민주당이 약점을 노출하고 있고 이재명 후보가 지금까지 쌓아 올렸던
나는 이제 정치 보복 안 하는 사람이고 안정감 있는 사람이다를 확 무너뜨린 거잖아요. 근데 이제 국민의힘이 그걸 공격하기는커녕 네. 더 이상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 그게 부각이 부각이 안 안 되는 됐다. 거. 네. 그 이재명 후보가 지금 대통령이 되면 바로 그 다음 날부터 그렇게 그러니까 거부권을 어차피 행사를 안 할 거니까 네. 그때 바로 착착착 추진하겠다는 게 지금 민주당 계획. 그런데 바로 그럼 헌법소원 걸릴 거고. 예. 그러니까 그 법은 설마 나 할까 싶어. 과잉 충성파가 네. 한 게 아닐까요? 아니 근데 어쨌든 대통령이 재판 됐을 때 중지 재판 그거는 중지. 하겠지. 그 법은 헌법. 그다음에 그 허위사실 거고. 공표죄 어떤 행위 그 삭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허위사실 공표를 없앤다 그러면서 아마 오늘 한덕수 후보를 또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했을걸요? 명예훼손과.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는 지금 상황인 게, 네. 이게, 한 가지 박자로 춤을 춰야 되는데, 지금 저쪽에 나오는 거 보면 4분의 4박자랑 8분의 6박자랑 같이 추고 있어요. 저게 막춤이지 저게 뭡니까, 저게. 민주당의 행보도 사실 좀 비판을 받아야 마땅한데 지금 국민의힘의 그런 싸움으로 그게 이게 약간 제대로 주목을 못 받는 뭐 이런 거네요. 개혁신당 이야기를 해보면 제가 볼 때 이제 이준석 후보 열심히 뛰고 있고 한데 뭔가 좀 눌림목에 눌려 있다라는 느낌은 들어요. 이게 국민의힘이 이상한 그 모습 때문에 눌려 있기도 하고 또 민주당이 워낙 압도적이니까 사실 뭐 이거는 게임 다 끝난 거 아니야? 뭐 이런 복합적인 게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눌림목을 딱 벗어나면은 딱 한 계단 올라갈 것 같은데. 그 3당 선거 많이 해보신 분이 왜 그럽니까? 많이는 안 해봐요. 근데 이제 많이는 안 아까 그런 느낌이 있어요. 과거의 민주노동당을 보자면은, 자, 권영길이 후보인데, 옆에 노회찬, 심상정도 있고, 이렇게 쭉, 그때는 김종철, 박용진 이런 분들이 쫙 포진한 팀의 느낌이었었고, 안철수 국민의당, 2012년에는 좋은 사람들이 되게 많았고, 국민의당 때도 박지원, 이렇게 쭉쭉 있잖아요. 지금은 너무 좀 사람이 너무 없어 보이긴 해. 정말로. 이준석 주변에.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생각할 때, 물론 이 후보는 당선을 위해서 나오셨지만, 자, 당선을 위해서 내가 이준석을 밀든지, 아니면 새 세력이 되기 위해서 힘을 실어주고 싶어도, 좀 이게, 텐트 기둥이 있어야지 천을 씌우는 건데, 그게 좀. 그런 노력들을 하긴 하세요. 예를 들면 이제 뭔가 나 이준석 돕는다 이런 선언들이 좀 이어진다거나. 있죠. 그런데 그런 분들이 사실 가장 많이 했던 표현이 뭐냐면은 국민의힘 경선 결과에 따라 가지고 움직이겠다. 근데 그건 이해가 가는 게 예. 그분들 입장에서는 당적 이탈하고 와야 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뭐 얘기를 사실상 다 한 분도 있고. 네. 근데 또 그럼 거기 경선이 끝나면 바로 움직일 수 있을 거니 했는데 지금 이 사태가 터지니까 좀 지연되는 측면도 있고 한데 저는 후보가 어쨌든 정리가 돼야지 움직이기 편한 분들이 좀 있다. 이거는 맞습니다. 아니 그럼 후보가 정리가 되면 지금 얘기는 국민의힘을 나와가지고 뭐 개혁신당으로 오실 분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현직 의원들은 뭐 아니겠지만은 상당히 의미 있는 분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뭐 그 중에 오늘 김상국 의원 탈당. 전혀. 김상국 의원은 제가 그냥 언론에 솔직하게 했던 게 김상국 의원 저랑 친하니까 한 달쯤 전인가요? 뒤늦게 밤늦게 저희가 MBC 100분 토론 갔다가 형님 오늘 술 한잔 하십시다 그래가지고 술 한잔 하면서 얘기했던 게 형님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은 형님이 그 당을 계셔라. 그 당을 칠 거면은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정확히 해서 그 당에서 남아 있을 거면은 대선을 뛰어라. 대선을 뛰어라. 대선 후보로 나가가지고 내 주장으로 선명한 탄핵 찬성파로 가가지고 각인이라도 시켜라. 한동훈이랑 약간 경쟁처럼. 그 한동훈을 뛰어넘는 그 분야에서는 내가 이 동네에서는 내가 왕이다. 윤석열 까는 건 내가 왕이다. 뭐 이런 걸 해라. 그러면 차라리 존재감이 있을 것이요. 그게 안 되면은 그 당을 떠날 때 떠날 타이밍을 잡아라. 그거는 아마 4인으로 경선이 압축됐을 때 공간이 좀 열릴 거다. 왜냐면 뭐 탄핵 찬성파 그때는 나경원이 될지 안철수가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으니까 탄핵 찬성파의 그런 공간이 너무 좁아가지고 난 여기서 활동하기 어렵다 하고 뭐 다른 행보를 하든지 아니면 후보가 결정된 순간 하든지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딱 이렇게 했어요. 형님이 만약에 다선 의원을 하고 이런 정치를 하는 게 목적이라 그러면은 난 냉정하게 내가 개혁신당에 있지만은 여기 오라는 말도 안 한다. 난 솔직히 이거는 그렇게 다 도전하고 나 혼자 뚫어낸 건데 지난 선거 때도 이거 형님한테 하라고 나를 못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대신 만약에 진짜 형님이 맨날 보수 개혁 얘기했으니까 한번 어려운 길로 가가지고 정치 빡세게 하고 싶으면은 개혁신당 와도 좋다. 형님 충분히 우대해드리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김상국 의원이 그래서 무소속까지 가는 것까지는 오늘 이제 결심을 해서 움직인 건데 그 다음에 어떤 선택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미안해서라도 그 이상 푸시를 못합니다. 아, 이미 할 얘기는 다 하셨다. 네. 아. 근데 이미 충분히 어렵고 내가 볼 때는 개혁신당 가는 것보다도 더 지금은 네. 어려운 게 그러니까 말이라도 약간 저는 이제 뜻이 달라가지고 네. 뭐 이제 잘 계시라라고 나온 것도 네. 있는데 네. 되게 좀 말을 이렇게 험하다 그래야 되나 세다 그래야 되나 세게 해놓고 왔잖아요. 다시는 국힘에 못 아, 들어갈 뭐 약간 이런 거의, 상황으로. 그래서 김상훈 의원 개인 입장에서 보자면은 개혁신당에 안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지금 조금 편하고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힘들어지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다고 뭐 본인은. 민주당 가기도 좀 쉽지 않지 않을까요? 물론 이재명 그러니까- 후보를 만나겠다. 이재명 후보도 언론적으로 뭐 다 포함해서 뭐 환영한다 뭐 이런 얘기는 제가 하긴 그날 했지만. 얼마나 많은 말을 했겠습니까? 사실 그때 제가 했던 말 중에 보면은 내가 유승민 의원을 옆에서 계속 지켜보면서도 봤지만 유승민 의원이 그때 배신자 찍힌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거 갖고 이제 10년을 버티면 고생하시는 거다. 네. 형님도 그럼 그 다음 단계가 뭔지를 생각하고 움직이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대선 출마도 염두에 들어갔던 거거든요. 형님이 지금이야 윤석열 탄핵 국면에서 그땐 탄핵이 발표나기 전이었으니까 네. 탄핵 국면에서 형님 찾는 방송도 많고 그래서 형님이 계속 팔리는 상황이지만은 탄핵 저 인간 딱 탄핵되는 순간 김상욱을 방송에 부를 이유가 없다. 뭐 솔직히 뭐 별 얘기 다 했어요. 형님이 뭐 말을 재밌게 하는 타입도 아니고 예? 오면 원론적인 얘기하면서 그냥 야 보수에도 저런 사람이 있구나 이게 마케팅 포인트인데 네. 네. 이거 정권 바뀌는 순간 마케팅 포인트 아니다 이거는 어. 예, 그렇게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진짜 직설적 너무 친한 형님이기 때문에 네. 얘기 다 했거든요. 아, 근데 찐 지금 컨설팅 해주셨구나. 예. 근데 원래 제가 항상 와서 하는 얘기면 돈 안 받고 하면 잘 진지하게 안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긴 한데. 예. 아니 아까 우리 윤 실장님이 이제 지지율 얘기도 하셨는데 어제 저희 이제 뉴스에서도 저희 3자 이제 가상 대결 여론조사한 게 있어서 그거 잠깐 네. 좀 띄워봐 주실래요? 그 보시면은 그 3자 네.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대결일 때도 6%. 그다음에 후보가 이제 김문수가 아니라 한덕수 후보로 바뀐 다음에도 한덕수로 바꿔 주세요. 네. 그래도 6%.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림을 이제 착착착 그려오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뭔가 생각만큼의 지지율이 확 안 오르는 건 맞죠? 우리가 프로야구 선수들, 프로야구 팀을 좋아하는 사람들 보면은 예전에는 뭐 내가 경상도면은 무조건 롯데 아니면 삼성이다. 아니면은 그 전라도면 무조건 기아다. 뭐 이런 식으로 최애 팀이 하나씩 있는 상황이었다면은 네. 이분들이 수도권에 와가지고 이제 살면서부터는 한 두 팀 정도를 좋아하는 분들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예, 세컨 팀이라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뭐 전라도 출신이어서 기아를 좋아하지만은 네. 와서 수원 사니까 KT도 좋아한다. 뭐 이렇게 양쪽 경기 다 보러 가고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중요하게 보는 지표 중에 하나가 그 이제 슬슬 이제 이준석 대 이재명 양자를 붙이는 조사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요? 예, 있어요. 몇 군데들 있는데 처음에는 한동훈 대표도 이제 처음에 그거 붙였을 때는 막 10몇 % 나오고 이런 조사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눌림목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강경 보수들이 얼마나 마음을 여느냐 지표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제가 이재명 대표랑 이제 양자로 붙은 조사에서 보면은 이재명 대표가 한 50% 정도 받고 네. 제가 한 30% 받고 모름 없은 20% 있는 조사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네. 그거는 과거에 조사했을 땐 제가 한 15% 20% 사이에서 받았던 조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끝까지 잘 안 움직이는 어르신 보수들이 얼마나 마음을 여느냐의 좌표거든요. 우리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아 이준석이 나오면 나 차라리 이재명이 찍을래. 아니면 아예 투표 안 해. 이런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지표라는 거죠. 그럼 저는 이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가상대결 지표로 붙였을 때 네. 선거 후보 보러 가면은 꽤 재밌는 결과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 개혁신당한테 지금 이 흐름이 좋은 흐름도 있고 여전히 안 좋은 흐름도 하나가 있는 게 원래는 통상적으로 이게 다자구도면 선거 가면 갈수록 2위는 올라가고 3위는 떨어지거든요. 별놈 밀어주자 혹은 1위를 막아야 되니까 되지는 않겠지만 2위한테 힘을 실어줘야지 이게 좀 되는 거 아니냐인데 그게 이번은 별로 그렇지는 않을 것 그 같아요. 위기가 너무 지금 그러고 있어서 김문수 한덕수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네. 누가 되더라도 네. 김덕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현상이 도드라지지 않는 거는 네. 개혁신당과 이준석 후보한테 유리한 포인트고 하나는 이준석 후보 같은 사람은 투표율이 높아야지 제가 볼 때 유리하거든요. 그렇죠. 예. 아. 근데 이런 식이면은 투표율이 매우 낮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다 싫어서 안 나가는. 네, 그게 그러니까 2007년에 이제 이명박 정동영 거기다가
저 누구냐 이회창 문국현. 후보도 있고 뭐 문국현 이렇게 있을 때 이회창 후보가 15% 득표인데 그건 약간 달리 봐야 되는 거고 박근혜 대통령 표와 어차피 이길 거니까 이 표로 봐야 되는데 그때 투표율이 되게 낮으면서 문국현 민주노동당 이런 데들이 다 타격을 입었어요. 엄청나게. 그 안 좋은 포인트는 그게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투표율을 높인다는 거는 이준석이 좋아가지고 이준석 찍을 사람은 당연히 찍겠지만은 전반적으로 이게 야 나가자 네. 우리 투표하러 가자 이런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에이 텄다 뭐 놀러 가자 이런 분위기가 되면은 그 타격을 입는 거는 함이 그러니까 어차피 맞아요. 이재명 대통령 되는 판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동탄 모델에서 많이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게 있는데 동탄에서 평상시 선거보다 투표율이 한 7에서 8% 정도 높아졌어요. 그때 그랬어요. 네, 그래서 치열하네. 그게 의미가 뭐냐면은 그게 거기 7, 8% 더해진 표는 다 이준석 표였을 것이다. 네, 투표 안 하던 분들이 투표하러 갈 동인이 뭐겠어요. 네. 거기서 공영훈 후보님을 보고 갑자기 투표해야지 이런 사람 없었을 거거든요.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 동네에서 좀 인기 끌고 관심을 끄네? 나도 한번 나가봐야겠다. 이렇게 하는 게 대다수였을 거기 때문에 저는 윤태곤 실장님 말씀대로 투표율이 높아지면 우리가 유리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동탄 선거를 보면은 네. 이준석이라는 이제 판 메이커가 나와가지고 처음에는 그러니까 내가 뭐 이준석이건 공영훈이건 뭐 죄송하지만 그 이름 한정민 씨. 한정민 후보까지 보아고 누구 찍을지 모르겠는데 재밌을 것 같다라고 된 다음에 그다음 이준석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준석이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는 나를 찍으라도 있지만은 네. 이 판을 좀 이렇게 아. 키우는 네. 그 역할을 지금 이제 25일 남았는데 한 앞으로 열흘간은 또 그거를 집중하시는 게 좋을 좀 것 투표율도 같다는 좀 끌어올리고. 그렇죠. 그래야죠. 이게 좀 볼만한 판이고 재밌는 판이다 이런 느낌을 주는. 지금 근데 저는 약간 걱정인 것이 지금 이제 방송사별로 예. 이제 슬슬 어디 정치학회 이런 곳 하나씩 끼고 이제 대선 후보 토론을 이제 주최하자고 제안들을 넣고 있거든요. 네. 근데 저한테도 굉장히 그런 제안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저는 무조건 갑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안 나오는 거 아닌가요? 하면은 네 그럴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3번 해야 되는 의무 토론 외에 네, 나머지 네, 토론들을 이제 거부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네. 저는 그때도 공영훈 후보가 솔직히 해야 되는 토론보다 많이 하셔가지고 말린 거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다 보고 배웠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전화로 어. 갑자기 토론하신다 그러고 네. 예, 그래가지고 이번에도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그런 여론의 압력이 있느냐 토론을 뭐 이재명 후보가 토론을 못 하시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어쨌든 변수를 줄이고자 하는 취지에서 원래 1등은 어느 당이든지 예. 잘안 뭔가 하려고 이준석 후보랑 말로 엮이고 싶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니 어쨌든 변수잖아요. 그러니까 네. 변수를 만들고 싶지 않은 그 마음은 이해하지만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니 지금 이렇게 대선 기간도 짧은데 토론을 거부하는 거는 네. 저거는 침대 축구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는 여론이 좀 올라오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아까 말했지만 선거에 대한 관심사는요. 네. 확실히 토론이나 이런 게 치열하게 붙으면 사람들이 그 토론 보고 그 다음날 점심시간에 회사 사람들이랑 얘기하고 이러면서 네. 관심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네. 저는 그게 좀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때 사실 진짜 국힘 경선 때도 홍준표 한동훈 후보 붙었을 때 그때 또 그러니까 반짝 그랬었잖아요. 국힘 경선이 제가 돌이켜 보면은 예. 첫 번째 조별 토론은 정말 재미없었고 네. 바퀴벌레 바퀴. 예. 특히 4강 가면서는 좀 볼만하더라고요. 또 3시간씩 네. 예. 막 스탠딩으로 해가지고 첫날은 김문수 후보 3시간 네. 연달하고 그 다음 날은 이제 한동훈 홍준표 야 분위기 좀 올라간다 가나 싶었는데 이제 그 당이 네. 한덕수로 이게 찬물을 그러니까. 네. 아니 혹시 실시간 그 이준석 라이브 할 때 예. 동접이 얼마나 나와요 보통? 저희가 한 많이 나올 땐 11,000까지 간 것 같고요. 11,000. 예, 그리고 요즘 한 7,000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7,800. 우리 아, 지금.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제가 홍보를 안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만 올라가고 싶다. 저도 예. 이 시간에 사실 저희가 라이브는 처음 해봐가지고. 예, 예. 오늘이 첫 회예요. 첫 회, 이 시간에. 우리 예. 후보. 여러분께서 우리 윤태곤 실장님의 돈 안 받고 하는 이런 아주 좋은 컨설팅을 듣고 싶으시면은 애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네. 지금 돈은 이제 우리가 지불한다. 한덕수 후보를 제외하고는 다들 여기 나왔어요. 네. 제가 이제 그런 그렇네. 말을 하는 한덕수 게 후보 이제 연락해봐야 되나? 이게 어떡하나. 제가 늘 이제 선거 때 보면 이게 오징어 게임 같거든요. 네. 한 명 한 명 네. 탈락하면서 이게 몇 명만 남는 건데 하여튼 뭐 이준석 후보는 처음부터 계속 남아 있는 거 끝까지 남아 있을 거고 이재명 후보도 왔다 가셨고 네. 근데 또안 이렇게 오시겠죠? 되면은 제가 이제 우리 흥행도 다시 걱정되는 게 네. 아까 제가 선거의 분위기가 안 네. 떠오른다라고 네. 하는 것처럼 우리도 당장 다음 주에 누구를 불러야 하는지 네. 모르겠다는. 그리고 예컨대 내가 민주당이라고 해도 웬만하면 안 나가. 아.
가가지고 무슨 점수를 따는 게 중요하겠어요. 민주당은 철저히 지금은 에러를 지키기. 하지 말자, 그치. 부상 당하지 말자, 뭐 상대방한테 태클 당하지 말자, 그거 아니야. 네. 그 민주당이 네. 오늘 발표한 거 보니까 의원들이 뭐 이렇게 선거 현장에 나타나지 못하게 하도록 하겠다. 뭐 의원들이 지역에서 1000명은 전화 돌리게 하도록 시키겠다. 이거는 의원들이 열심히 하라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이거 골목- 위험 요소 제거. 예. 골목 선대위 예. 제가 거기 이제 민주당 의원 제 친한 사람들 이야기해 보니까 그렇다. 내년이 지방선거잖아요. 네. 지방선거 뭐 광역단체장 나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기초단체장 나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다음 총선에 내 자리 노리는 사람도 있고 나도 지켜야 되고 예. 그러다 보니까 보통 이제 의원들이 지방 의원들한테 대한 통제력이 강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이 우리 지방 의원들이 네, 이제 감시인 같다. 어. 그리고 당원들도 감시는 막 당에다 일러주고 SNS로 우리 지역구 의원 열심히 안 다님, 뭐 지하철역에 안 보임 이런 거를 민주당 지금 그런 분위기가 돼가지고 네. 뭐 죽을 똥 살 똥 뛰고 있는 거죠. 거기 또 거기 나름대로. 네. 아니 나는 이제 이준석 후보야 뭐 원래 우리 첫 방부터 네. 그렇고 이제 워낙 저희 프로 자주 나오셨으니까 당연히 이 게임을 했을 줄 알았는데 네. 안 뭡니까? 오셨더라고요. 뭡니까? 네. 그 뭐 최근에 SNL도 나가셨던데. 예. 예. 근데 생각만큼 저는 재미는 없었어. 아, 그거야 애초에 제가 봤을 때는 네. 저한테 공격할 만한 소재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건가? 기껏해야 뭐 시끄러 임마 이런 거 하려고 이제 네. 짰던 것 같은데 네. 사실 제가 얼마나 바른 생활을 했으면은 그렇게 이제 해석하셨구나. 이게 옛날에는 네. 이준석이 되게 이제 특이한 트러블 메이커였는데 아까 내가 정상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요즘 워낙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재미가 없었다. 어. 심지어 김동연 후보 거보다 더 재미가 없었어. 조회수는 많이 나왔는데 아무튼 보면서 저는 뭔가 네. 터지나 했는데 생각보다 안 웃겨가지고.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 이런 게 뭐냐면 명태균 씨 얘기하면 제가 긁힐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아. 질문이 그거잖아요. 밥 명태균 많이 씨 먹었는데 했잖아요. 명태균 씨랑 밥 먹을 거냐 아니면 동덕여대랑 밥 먹을 거냐 그랬는데 아니 명태균 씨랑 저 밥 많이 먹었는데요 이렇게 대답했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 예전보다 네. 정치에 있어서 좀 풍자의 정도가 약해졌다. 그리고 센스가 약했다. 그 정도로. 그래서 SNL은 좀 제작진 이끌어가는 측면이 있는데 네. 아쉬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 SNS에서 했던 건데 그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윤태곤은 무슨 보이? 네. 하면 윤태곤 무슨 보이예요? 뭘까요? 네? 여기서 이준석은 되게 많이 등장했죠. 이거 많은 진짜 사람들이. 근데 보통 스마트 보이로 그래, 많이. 보통. 아, 그래요? 네. 오. 스마트 보이. 나쁘게 말한 분은 없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영어로 뭐 영어는 뭐 워낙 잘하시니까 내가 걱정 안 저는 이런 하고. 게 제일 힘든 거죠. 자, 짠. 무슨 보이냐고요? 네. 올드보이지 뭐 그거 있어요 뭐. 요새 올드보이가 많아가지고. 예. 더 올드 나올 건데. 예? 올드보이. 올드보이. 아. 예. 나중에 이제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의 구도가 되면 네. 토론의 포인트는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는 데 집중하시겠죠? 그렇죠. 이게 김문수 후보 하니까 저기 생각나네. 우리 얼마 전에 박민식 의원 나와가지고. 네네. 노 대신? 그러니까 이 김문수 측으로 이게 해서 사심 없는 노 대신이 네. 나라를 위해서 이게 나왔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랬잖아요. 네, 노 노 대신이 대신이 또 나와가지고. 나왔다. 대신 나와가지고. 그래, 맞아. 그때 지난주죠. 그러니까 박민식 전 장관이 나와가지고 단일화가 계속 우리가 어려울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은데 이랬는데 두 분 다 사심이 사심이 없기 없어서 때문에 뭐잘 옛날이랑은 되더라고.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그거 하시는 거 보고 깜짝 놀랐다니까요. 네. 갑자기 한덕수 총리님이 좀 가기 전에 기사에 속보로 뜬 걸 보니까 김문수 후보님 측이 예의가 없다. 맞아, 이렇게 맞아. 했잖아요. 근데 이게 얘기했어요. 77이랑 75인 분이 이렇게 모셔가 서로 예의 없다고 이렇게 하시면은 네. 4951.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해야 될지 약간 모르겠는 상황 있잖아요. 네. 저는 뭐 싸가지로는 나이가 젊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아버지보다 연세가 더 많으신 거 아니에요? 많죠. 저희 아버지 고등학교 선배입니다. 김문수 후보님. 그러니까. 한덕수 후보가요. 네. 고시 합격한 게 네. 1970년이에요. 태어나기도 나보다 제가 이제 나이가 전에. 50이 넘었는데 저보다 더 훨씬 전에 제가 이제 뭐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다가 나 그분 총리 때 네. 꽤 많이 봤다. 네. 그러니까 그래 얼마 전에 봤다. 아니 참여정. 그러니까요. 그렇지. 자, 그래서 아까 말했던 노 대신 위에 노노 대신. 예. 무슨 보이로 해야 되는 거예요? 뭐 보이가 좀 그래요? 맨으로 해도 되고. 네. 뭐. 네. 보이조차 붙이기 뭐하는 건가? 여기는 보이가 들어가기 좀 어려운 것 같은데. 2살 차이로 그렇게 갈립니까? 총리의 무게감이 있잖아요. 맨 정도로 해야 되나? 네. 네. 근데
하버드 선배 보이라고 해야 되나? 하버드 보이. 하버드 보이, 하버드 오비. 하버드맨. 하버드맨, 근데 네. 좀 하버드 올드맨 뭐 이렇게. 이 후보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고 싶은 게 김문수 후보는 어쨌든 정치인인 거고 예. 이분이 이제 수십 년간 정치를 하면서 이 자리 이 원내 2당 네. 우여당의 후보가 됐다는 것만 해도 되게 벅찰 것이고 객관적으로 힘들어 보이지만은 뭐 세상 일을 어떻게 아냐 뭐 갑자기 무슨 사고도 날 수 있고 막 그렇게 달려가게 보이는데 저분은 왜 하는 것 같아요? 보실 때 어떻게 진짜 왜 생각하세요? 나왔을까요? 한덕수 총리님이 제가 그냥 이거는 말씀드리면은 젊은 정치인한테 되게 잘해주세요. 근데 그게 한덕수 총리님이 뭐 식사도 사주시고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 하는데 자식이 없으세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좀 후진양성이나 이런 데서 관심이 많으시고 또 잘해주시는 편인데 이분이 총리까지 하시고 나서 지금 건강도 괜찮으시고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본인이 하실 만한 게 딱히 많지 않아요. 꼭 뭘 그러니까 하셔야 되나? 다음 직위라는 게 없잖아요. 결국 대통령이 남아 있는 거잖아요. 가가지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대통령을 이제 좀 도전하시는 게 자연스러운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인 거죠. 근데 그게 이게 할 일 없어서 나왔다 이런 게 아니라 네. 자연스럽게 총리도 2번 지내셨기 때문에 네. 다음에 대통령으로 이제 스스로를 준비해 오셨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사람들이 보기엔 갑자기인 거잖아요. 본인은 그랬을지언정. 그 과정이 1, 2년 전부터라기보다는 그러니까 그 한 과정이 두세 달 약간 전부터 이렇게 된 매끄럽지가 않은 거. 거지. 우리가 이제 기억해 보면 2017년에 탄핵이 터졌을 때 그때 제 기억에 두 분인가 세 분인가 갑자기 등장하십니다. 누구냐면은 김종인 위원장, 예. 정운천 총리님, 그 또 누구 하나 있었는데 그때 홍 회장도 이제 아, 나간다. 회장님, 그래서 네네. 이야기가 있었죠. 이 세 분이 사실 사회에서 이룰 거 다 이루시고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이지만은 거기서 대권을 위한 어떤 움직임을 같이 하시려고 했던 적이 있거든요. 저는 그거는 뭐 비슷한 게 아닐까. 결국에는 언젠가 한번 꿈꿨었고 그리고 이제 그걸 할 수 있다고 본인의 건강이라는 걸 자신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도전하시는 거죠. 근데 그분들은 그래가지고 결국에 접었는데 네. 지금 한 후보의 이제 또 특이점은 윤 대통령이 미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런 나와가지고 거잖아. 손 들고 우리끼리 나와서 셋이서 뭉쳐가지고 이슈되고 이러니까 같이 하셔야 되는데 여기는 처음에 무슨 말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은 김문수 알아 쫓아낼 테니까 당신이 하면 된다. 뭐 이런 걸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실무자들이 이제 이미 경선 진행되는 동안 뭐 이제는 숨기지도 않던데 네. 뭐 준비 다 해주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당.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솔직히 뭐 하고 싶다 아니고 문제가 아니라 도전 안 하는 게 이상한 거 아닌가요? 그 정도로 만약에 판이 세팅돼 있다는 생각을 한다 윤 그러면. 대통령이 밀어준다면. 근데 뭐, 나온 거 자체를 이렇게 세게 비판은 안 하시네요. 근데 이제 나의 상식으로 저는 뭐 어차피 선택은 유권자가 하는 거니까요. 예. 이 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밀어주는 거 믿고 나오기에는 말씀하셨으니까 한번 네. 짚고 넘어가죠. 자, 윤석열 전 대통령 오랜만에 보네요. 지금 스튜피드 보이로 할까 크레이지 보이로 할까 생각 중인데 뭐가 둘 다 할까요? 복합인 것 같습니다. Stupid and Crazy Boy 예. 정도로. 닥터 스트레인지 이런 거죠. 요새 뭐 많이 또 주변에서 목격은 또 되고 그러시는 것 같더라고요. 식당도 있고 예, 산책도 예. 하고 뭐 그러니까 이 가상현실을 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나다니면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보면. 그때도 그냥 나오고 싶어서 나오는 거 아니고 그런 생각을 하고 나온다. 아니 이분이 원래 뭐 움직이는 걸 좋아하고 이런 분도 아니고 게으르시고 예. 결국에는 좀 음주를 선호하시는 분인데 네. 이렇게 밖에 자꾸 얼굴 비추는 거 자체는 이상하거든요. 저 대선 때 보면 밖에 나오라고 해도 안 나오던 사람이에요. 네. 근데 갑자기 밖에 나온다? 이건 의도적이라고 봐야죠. 예. 뭔가 좀 내가 나와서 한덕수 전 총리를 도와줘야지. 약간 이런 아니요, 느낌? 나 여기 있으라고 관심 받고 싶은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것까지도 안 가고. 그거는 저는 저분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한 게 나오면은 안 좋다. 그리고 가만히 미치면. 있어야 그리고 이제 제일 뭐 낫다. 실제로 저분이 한덕수 후보를 미는지 안 미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그런 식의 인식이 있잖아요. 얼굴 비칠수록 한덕수 후보한테는 안 좋다. 저는 이건 말씀드릴 수 있죠. 우리가 옛날에 이제 윤석열 학의 권위자라는 표현을 네. 본인이 직접 하시고 예. 하셨는데 이게 약간 그래도 같이 겪은 시기가 상당히 지금 추억이 옛날 일이 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권위자라고 자부하세요? 거의 최신 괴담까지도 네. 저에게 바로 들어오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참 비운인 거는
본인이 옛날에 검찰총장 하면서 이렇게 막 술 먹으면서 이상한 소리 하고 이러면은 네. 뭐 검찰총장 이상한 소리 하는 게 뭐 대단한 뉴스겠어요. 네. 그러니까 어디 새 나가지도 않고 사실 기자들도 관심 없고 이러다 보니까 아무 말이나 했는데 지금은 대통령일 때도 퇴임 대통령일 때도 무슨 말인지 다 이튿날이면 퍼져 있거든요. 그래서 뭐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 한 세 사람만 털면은 네. 무슨 일 하고 있는지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참 뭐 자업자득이기도 한데 제가 그런 연장선에서 보면은 네. 이게 내가 이제 가까운 사람이 이상한 소리 하면은 하지 마. 그러고 이건 나만 듣는 거야. 딴 데 가서 하지 마. 이럴 건데 저분은 그 듣는 사람들이 다 그냥 아니 근데 그렇게 가깝다면서 그렇게 밖에다 얘기를 하는 거는 그거는 진짜로 안 아니 친한 거 아니에요? 원래 그 저런 어떤 술자리 데리고 다니고 이런 분들이 예. 뭐 하겠어요? 술 마시고 가서 다 자랑하려고 그거 만나는 거지. 예전부터 그랬고 예. 나 그러니까. 대통령이랑 친해 뭐 어제 밥 먹고 왔어 뭐 이런 거.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맨날 그 대통령 탄핵당기 전에 보면은 어제 누구 의원이 관저에 갔다 왔다더라 이런 거 자기들끼리 막 얘기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시장을 만든 것 자체가 네. 옛날에 이제 저도 1세대 아이돌이라고 하는 네. 제키 H.O.T 이런 형님들 네. 제가 연예 방송도 많이 하면서 알게 됐었거든요. 네. 형님 그 아이돌들은 팬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했더니만은 자기들도 그때 정말 어릴 때 가지고 고등학생 대학생일 때 그래가지고 집에 쳐들어가고 막 그런 거 있었는데. 이거 너무 난감하다는 네. 거예요. 갑자기 막 나는 아무 생각 없이 한 행동인데 내가 어떤 사람이랑 이렇게 만나가지고 반갑게 인사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은 팬들 세계에서 하나의 맞아. 승급이 돼 있고 네. 응? 오빠 머리카락 뽑아가면은 뭐 이거고 뭐 이게 그러니까 그런 체계를 알아서 구축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윤핵관들도요 그 세계 구축했어요 자기들끼리. 관저 들어갈 수 있는 사람, 뭐 전화 통화 되는 사람, 뭐 네. 이거 다 그 안에서 이제 본인이 그런 시스템 만들어 놓은 거죠. 근데 참 이게 막 우리가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은 네. 이분이 남긴 후과는 정말 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국민의힘이란 이 당이 되게 어렵고 하다가 이제 그 민주당이 또 도와준 거 크지. 조국 사태 등으로 해가지고 그 서울 부산시장 재보궐선거 그리고 김종인 비대위 이준석 전당대회 그리고 뭐 윤석열 후보 뽑을 때까지 이렇게 이제 혁신 개혁 쪽으로 가고 조금 원래 올드한 지지자들도 아 그래 뭐 내성 마음에 안 드는 면도 있지만 저 방향으로 가야지라고 해서 따라가줬는데 윤 대통령이 특히 이제 계엄 이후에 몇 달 동안 너무나 큰 골을 파놔가지고 이게 당분간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수가. 이준석이 막 올라오지 못하는데도 그 영향도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뭐 어쨌든 싫은 거야. 뭐 옳은 말을 하건 뭐 한동훈 뭐 이렇게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렇게 되는 분들이 앞으로 참 힘들 것 같다 오랫동안. 그리고 지금 또 이제 국민의힘의 이 당 지도부가 하는 걸 보면 저는 그분들이 뭐 윤 대통령한테 충성하기 위해서 그런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또 뭔가 자기들은 살겠다고 하는 행위들이 점점 안 좋은 쪽으로 가다 보니까 그냥 이게 폐허가 되면은 재건축을 하기가 쉬운데 되게 이상한 뭐 이상한 건물이 막 지어지고 있어요. 이상한 건물 막 이상한 나무 독초 막 이런 거 독초가 하여튼 뭐 그런 거 막 심고 있는 재건축부터 하기 가시나무 어려운. 막 이런 거 심고 있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이게 이 선거할 때도 상대방 잘못 만나면 만신창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선거할 때 상대방이 좀 더럽게 선거한 사람이면은 네. 같이 망가지는 선거 거예요. 끝나면 이겨도 난장판이 나요. 고소고발 고소고발하고 무슨 아. 막 모르는 사이에 불륜남이 돼 있고 막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사실 선거 잘못 상대 만나봤는데 저는 당대표 입장에서 진짜 잘했는데 대통령 후보가 이상한 사람이 돼가지고 저도 엄청 피해 입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건 제가 정한 게 아니잖아요. 네. 근데 뭐 이런 사람이 와가지고 그때 사실 제가 책을 쓰면 몇 권이 나올 건 게 하나하나 괴기스러웠어요. 예. 근데 그런 피해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는 게 이거는 이제 시장의 이준석 분석은. 후보가 말한 게 우리도 이제 뭐 이준석 후보만큼은 아니지만 전해 드는 거는 그때 이제 어떤 뭐 인격적 결함 캐릭터의 문제 쪽에 가까웠다면은 계엄 이후에 벌인 몇 달 동안의 문제는 이것은 그 수준을 넘는 건 거잖아요. 이게 되게 오도된 방향으로 전반적으로 이끌어 가버린 거니까 차라리 가만히 있었으면은 거기서 새 출발하면 되는데 네. 엉뚱한 데다가 다 사람들이 갖다 놨어. 갖다 놨어. 저는 근데 이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큰 문제는 이분이 사실 지금 일을 하는 방식을 보면은 결과의 모든 과정을 끼워 맞추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김문수를 쫓아내야 돼. 그러면 그 가운데 니네가 알아서 해. 안 하면 니네 몽둥이로 때릴 거야. 이 절차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윤핵관들은
따라가지고 그냥 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득의 과정 같은 게 없잖아요. 몇 월 며칠까지 잘라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 이미 전 대통령인데 또 본인들이 명분이 사실 약하고 네. 오늘 사람들이랑 얘기 많이 한 게 우리가 김문수 후보를 응원하게 될 줄이야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했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거를 그 지령? 뭐 네. 이거를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따라야 될 이유가 그래서 뭐죠? 오히려 우리가 사후적으로 의심하는 게 야, 네. 저 정도로 목줄 잡혀 있을 정도면은 혹시 같이 나쁜 일 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지금. 뭔가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뭔가 패가 있다. 그러니까 공동 운명체 아니야, 혹시? 뭐 이런- 패라기보다 저는 이게 뭐 다 이제 추측이니까. 네. 저는 서로가 자기들은 이용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좀 그러니까- 더 설명. 그 이른바 뭐 이렇게 지도부 내지 이런 분들은 예. 내가 윤석열을 이용하는 거야. 윤석열의 그래도 권위와 힘이 아직 남아있으니까 이용하는 네. 거라고 생각하고 네. 윤 대통령은 내가 저것들을 이용하는 거다. 서로 서로 그렇게 서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니, 밥 먹으러 오는데 왜 가요, 거기를? 어. 저 같으면은 바빠 죽겠는데 당신은 먹을 시간 없다. 이렇게 하고 그냥 안 가야지. 뭐 맛있는 거 먹는 것도 아니기 텐데, 지금 갇혀가지고. 희한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이해가 안 가요. 알겠습니다. 좀 여러 명 남았어요. 자, 한동훈 후보. 이분 뭐라고 해야 될까요? 궁금하다. 영보이. 영보이. 예. 더 영하시면서. 뭐 젊어지고 싶어 하시는 것 같으니까. 젊어지고 싶어 하는 것 같다. 네. 12살 위. 띠동갑이네. 띠동갑이네. 네. 그러니까. 이분은 뭐 예전에 우리 한번 나오셨을 때 이분에 대한 조언을 당대표 이제 소위 잘리고 나서 이분에 대한 또 컨설팅을 쫙 뽑아준 적이 저는 있었는데. 그때 크리스마스 전이니까 미국 가라 그랬었잖아요. 미국 가라 그랬지. MIT에 따님이 아. 공부하고 계시다고 그러니까. 하니까 가족을 위해서 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고 미국 가시면 된다 그랬는데요. 안 또 가셨지. 한 번 찬스가 왔습니다. 이제 미국 대학이 5월 말에 방학이거든요. 네. 그냥 한 학기가 지났어요. 네. 그래가지고 아니 지금 이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 가족을 챙기지 못했다. 그래서 지금 가족과 함께 하겠다. 라고 하고 미국 가면 되는데 그래서 김태현 변호사한테 얘기했어요. 이번엔 그렇게 하는 게 어떠겠냐. 계속 그 통해서 얘기하셔. 네. 근데 저희도 이제 안 할 거라는 거 알고 하겠냐 이러면서 그냥 이제 김태현 변호사 이렇게 하는데 얘기하는 이유가 사실 지금도 잘 생각해 보면요. 12월 그때 계엄 터지고 저는 2차 표결 하기 전에 대표 그만두라고 김태현 맞아, 변호사 맞아요. 했거든요. 그랬어요. 왜냐 네. 표결이 탄핵이 표결 이래나 통과돼도 저래나. 내려와야 되고 안 돼도 내려와야 되고 그런데 왜 이걸 표결 결과를 보려고 하는 거냐. 이거 그냥 원내편 떠넘기고 나오는 게 맞다. 그런데 결국에는 통과돼도 그 소통력 할 수 있다 생각해가지고 버틴 거 아닙니까? 잘못된 판단이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인 게 저건 당원 모으신다고 하는데 사실 저도 옛날에 그걸 해봤기 때문에 왜 하시는지 알 것 같아요. 뒤에 전대를 위해서? 근데 그게 네. 한동훈 대표가 대중적인 인도가 없는 것도 아니고 네. 지금 모으는 것과 한 달 뒤에 모으는 것이 아무 차이가 없어요. 모이는 수에는. 예, 선거가 끝난 후에 모으는 것랑 지금 모으는 거 아무 차이가 없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대선이 진행되는 중간에 당원을 모은다라고 하는 거는 오해를 살기가 충분한 거거든요. 저 사람은 대선 승리가 아니라 마음이 콩밭에 있구나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 같으면은 한동훈 대표를 아끼시는 분들이라면은 당원 모으는 건 좋다. 좋은 생각이다. 근데 굳이 지금 대선 20 며칠 남은 사이에 이때 모아야겠느냐? 라는 거는 좀 누가 조언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오히려 지금의 시간은 뭐 가족적인 면을 좀 강조하면서 네. 딸도 지금 뭐 뉴스에서 아빠 보고 놀라고 이랬을 거 아니냐. 네. 그래서 이렇게 가서 딸이야. 네. 집에서 라방 잘 하고 있더만 뭐. 뭐 2번이나 하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돈 안 받고 컨설팅해서 그렇지. 저도 어디 전직 컨설팅 돈 받고 하면 잘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런 얘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은 저는 한동훈 대표가 이번에 그 경선에 상당한 저력을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이번에 이렇게 국민의힘 난투극이 벌어지면은 높은 확률로 한동훈 대표가 다음 당대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사실 김문수, 한덕수 이렇게 싸우고 있는 게 차기 당권을 노린 싸움이다라고 사람들이 그분들 많이. 중에 당대표 나올 일 없고요. 그분들 밀었던 분 당대표 나올 일 없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는데 그분들이 이용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노리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 지금은 한동훈 대표가 제가 냉정하게 그냥 그 분석하자면은 당원 안 모아도 당대표 돼요. 다음번에. 예, 솔직히. 그러니 굳이 이상한 의심받을. 근데 지금 오히려 이렇게 하는 것들이 나중에 그냥 대단한 공격은 아니지만은 네. 그냥 그 대선은 관심이 없고 이렇게 가셨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홍준표 시장님이 굉장히
무브가 빠른 거죠. 홍 시장은 뒤에 있나요? 바로 나왔어요. 그때 예. 하면서 이야기하죠. 홍 내가 궁금한 거 시장님, 물어보고 홍 시장님은 있는데. 무슨 보이? 홍 시장님은 딱 보시면은 예. 이번 선거에서 본인이 솔직히 돕고 싶은 마음도 별로 안 들 것이고 그런데 한국에 있으면은 네. 안 도우면 안 도운 대로 또 욕을 욕먹고 먹으시니까. 그리고 도우면 도운 대로 기분 안 내키니까 잠시 미국에 가 있겠다 이런 말씀하는 게 딱 그걸 아는 거죠. 내가 이 판에 껴 있으면은 영향력은 있으시지만 그 영향을 발휘하느냐 힘이 있는데 안 쓰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거든요. 저는 그거를 아마 홍 시장님은 확실히 정치를 오래 하시고 또 쉬어보셨던 적도 있고 해가지고 네. 그걸 아시는구나. 한동훈 대표는 참 약간 이상하다 봤던 게 안 쉬잖아요. 그 비대위원장으로 정치에 입문하신 다음에 결과가 안 좋아도 그다음 다시 나오시잖아요. 뭐 나름 조금 쉬긴 쉰 거 아닌가요? 그 대표 끝나고 이제 뭐 대선 몇 달, 후보 나올 뭐. 때까지. 근데 뭐 끊어짐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계속 뭔가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우리가 인정할 만한 어느 정도 제가 긴 기간의 왜 이런 쉼. 말하면 저는 한동훈 대표가 당 대표가 될 것이라고 거의 확신하는데 워낙 이번에 마지막에 임팩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건 긍정적으로 보는데 한편으로는 그걸 했을 때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책임져야 될 것이 다음 지선일 텐데 네. 이길 방법이 있나 저렇게 해서 만약에 정권을 내준다면은 그러면은 저거는 굳이 해야 되는 당 대표인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되긴 되는데 그게 과연 좋은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선까지 한 텀 넘기고 이제 그 다음에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요 지선 그 다음 타이밍이 오히려 본인이 제가 봤을 때 한동훈 대표 총선 타임. 제가 위치라고 한다면요 아니 제가 돈박 컨설팅하는 위치라고 한다면은 한동훈 대표에게 어차피 다음 대선이 도전의 과제가 될 것이고 유일한 변수는 내가 수도권에서 다음에 터지는 보궐 하나를 잡아올 정도의 표 소구력이 있느냐를 증명하는 것밖에 없어요. 뭐 지방선거에서 지금 뭐 공천할 사람도 없을 거예요. 지방선거에 자기가 네. 지방선거에서 어떻게 이렇게 뭐 선거 승리를 지휘해서 이끈다 이거 너무 어려워요. 근데 만약 이거 실패한다 해보세요. 대표가 됐어요. 근데 지방선거에서 또 말아먹어요. 네. 그러면 총선 지고 대선 경선 지고 지선까지 지면 이건 그랜드슬램이에요. 이거는 굉장히 정치인 그 어느 정도 임팩트가 있는 정치인에게 안 좋은 이력이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딘가는 한 번은 개인의 승리가 필요한 것인데 네. 지금 아마 주변에 있는 분들은 이게 보통 저도 이걸 되게 그분 주변에 있는 분들이 어떤 분인지 알지만은 그분들 치시면 안 된다. 그분 주변에 있는 분들은 생각이 다를 거예요. 한동훈 대표가 잘 되는 것과 악의가 있어서라기보다는 그분들은 한동훈 대표가 어쨌든 정치를 끊임없이 가가지고 다음 지방선거인 데서 그 돕는 분들의 공천도 좀 책임져 주고 이런 걸 바라는 그러니까 리더스의 모습을 바랄 텐데 너무 지금 타이밍이 안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맞아요. 이거는 이준석 후보 말대로 네. 그게 이제 딜레마일 건데, 네. 근데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본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유이동 선배 나왔을 땐가 한 게 이제 뭐 한동훈 후보 전 후보지 전 대표가 이제 12월 15일 날 이렇게 뭐 쫓겨나가지고 네. 한 뭐 몇 달 어쩔 수 없이 있었던 거잖아요. 가만히. 그때 제가 이제 유이동 선배 여기 있을 때 한 말이 한동 개인을 위해서는 이해가 되는데 탄핵을 불가피하다고 생각하는 찬성하는 국민의힘 내 지지자와 이 의원들이 워낙에 일방적으로 네. 두드려 맞고 기도 못 피고 있으니까 한동훈이라도 이게 나와 있어야지 그 사람들이 이게 좀 말할 공간이 방패막이가 열린다. 되고 이럴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후보 말한 대로 이 지금 현재 여론조사나의 흐름처럼 이제 대통령 선거 결과가 끝난다면은 보수 진영 전체가 아주 안 좋을 거예요. 이건 이제 뭐 개혁신당의 약간 형편이 다르겠지만 또 이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몇 퍼센트를 얻느냐에 따라 또 달라지겠지만은 그때 뭐 한동훈이든 이준석이든 다들 아니 우리는 좀 쉬고 뭐 지금 여기 당권 하겠다는 그런 분들이 뭐 이렇게 패전 처리 투수로 한 1년 지내라. 네. 그게 그것도 쉽지 않을 참 거다. 그것도 쉽지 않은 일이긴 해. 저는 그러니까 이 한동훈 대표가 펠로폰네소스 정전사인가 그런 거를 펠로폰네소스 전쟁사가 이런 거를 읽었다고 이제 책 들고 나오고 이랬잖아요. 지금 읽어야 될 책은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예. 책 추천까지. 아니, 아니, 이게 전혀 조롱의 의미가 아니라요. 제가 봤을 때는 너무 기회가 좋아요. 지금 만약 한동훈 대표가 사실 지난번에 12월에도 만약에 조금 쉬다가 나왔으면은 굉장히 달랐을 거예요. 그리고 탄핵 표결에 책임을 안 지고 나왔으면은. 네네. 그런데 지금 이상하게 됐잖아요. 한동훈 대표가 배신한 게 뭐가 있어요? 근데 배신자 프레임 걸리고 막 이런 거잖아요. 오히려 국민 입장에 봤을 때 한동훈 대표가 옳은 판단한 거잖아요. 배신자 프레임은 윤 대통령이 알아서 깨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시점에서도 이렇게 가면은요.
잘 보세요. 만약에 자 다음번에 전당대회를 했어요. 네. 그런데 한동훈 대표 될 거예요. 제가 말하자면 나가면 돼요. 네. 되면은 국민의힘의 의원들이 다 등 돌린 상태에서 지선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없을 거라는 거의 확신이 들거든요. 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면 본인이 실리를 얻을 게 무엇이 있겠느냐? 이게 그대로 5년 전에 6년 전인가 이제 홍준표 대표가 대선 끝나고 바로 대표하고 그다음 지방선거에서 고생하신 코스예요. 그 지방선거는 굉장히 이기기 어려운 선거예요. 그랬죠. 예. 그러니까 저는 진짜 한동훈 대표를 아끼는 사람이 주변에 있다 그러면은 이 조언을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우리 이제 홍 시장 이야기 나왔길래 홍 후보 네. 이야기를 못했는데 뭔부에 했죠 아까? 말 안 했네. 네. 뭔부에? 홍준표 시장요? 네. 쿨보이. 쿨보이. 핫보이 이걸 아니야? 핫보이? 아니, 너무 이걸 잘하시기 때문에 네. 홍 시장님은요, 제가 만나서 얘기해 보면 되는 거 안 되는 거 명확해요. 예, 그래서 이제 얘기하다 보면은 야, 이 대표 택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런 거 그냥 아직 출국 안 하셨죠? 예, 10일 날 가시는데 저희는 뒤끝이 없어요. 그냥 보면 저도 대표님한테 대표님 그거 말 안 되는 소리예요 이렇게 하고 그 후보님도 그거 아니다 그렇게 하면 그럼 저희는 깔끔하게 뭔가 할 거예요. 세대를 뛰어넘는 우정 같은 근데 약간 이런 느낌이 정치 있어요. 계속 할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홍 시장님을 불러내는 세력과 사람들이 있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직은. 예, 그 사람을 대체할 수 없는 그 영역이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만 해도 약간 웃음 짓게 하는 약간 그런 게 또 있죠. 네. 한동훈 후보 얘기를 너무 많이 했는데 우리 네. 따로 패스패스 하고 마지막으로 이분 네. 하고 이 게임을 마무리할게요. 자, 이준석 후보가 넘어야 될 가장 큰 산. 네. 무슨 보위 할까요? 너무 센 거 하면 안 되는데 센 거밖에 안 떠올라요. 뭐 너무 생각하지 마. 왜 또? 아니 방송의 재미를 저렇게. 예. 앵그리보이. 진짜 안 세다. 앵그리보이? 되게 요즘 뭐 화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직접 화면에 얼굴이 그렇게 잡히진 않지만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민주당 의원들이 왜 저렇게 이상한 액션을 할까? 네. 그거는 민주당 의원들이 한 소리 들었구나라는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어디선가. 그러니까 지금 약간 비판받을 만한 그런 액션들이 네. 결국 이재명 후보의 오케이 사인, 약간 네. 분노, 그렇죠. 요런 거를 이제 읽고 알아서 움직인 거다. 그렇죠. 분명히 어떤 인풋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네. 아웃풋이 나올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도 좀 짜증이 날 거예요. 예, 이게 계엄 터진 다음에 바로 이제 이러면 끝났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뭐가 자꾸 뭐 들었다 놨다 무슨 뭐 법원에 불려갔다가 뭐 네. 계속 불려가고 있죠 법원은. 예. 그다음에 뭐 재판에가 유죄 났다 무죄 났다 난리 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감정적으로 지치실 때가 된 것 같아요 좀. 이건 이해가 가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결과적으로 지금 날개 단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워낙 이런 일이 굴고 많이 겪다 보니까 예. 지금 보면 막 암살 위협 때문에 막 쫓기도 입고 다니시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일반인이 상상할 수 없는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계실 거다. 그게 좀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보면. 아니 이게 좀 앵그리한 상태 웬만해서는요 같다. 대통령 되면은 재판 안 할 거예요. 네. 근데 그것도 마저도 신뢰가 없으니까 재판 안 받는 법을 입법하려고 이제 사람 달려들잖아요. 네. 이거는 아마 그거 걱정하는 사람이 이재명 대표밖에 없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재명 후보 우리 자리에 와가지고 이야기할 때도 네. 시체와 별개로 사람들은 불안감을 가지고 있고 그걸 불식시키는 게 과제다라고 하니까 본인도 되게 선선히 인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재명 후보를 요즘 보면은 머리하고 마음이 약간 따로 돌아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늘 사람들이 그렇거든요. 네네. 머리는 이게 아닌데 마음이 앞서는. 그러니까 이런 말 하나가 나오는 걸 제가 봤을 때 예를 들어 방탄조끼 입고 다니겠다 뭐 그거는 피습당 하셨으니까 이해가 가요. 네. 그다음에 뭐 대시민 접촉을 줄이겠다. 네. 이건 하실 수 있어요. 네. 근데 그거를 말로 할 필요는 없어요. 나 이제 니네 안 만나줄 거야. 이걸 왜 공표하냐고요. 15세 이하만 뭐 악수한다. 뭐 그러니까 난 서운해할까 그런 걸 봐. 왜 왜 말하나. 하냐고. 그러니까 난 이해가 안 가는 게 현장에 자연스럽게 네. 지금 뭐 가셔야 됩니다. 하면 가면 되는 거지. 네. 나는 니네 안 만날 거야를 왜 얘기하지? 어. 저는 약간 좀 그게 아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협으로 실제 느끼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해는 가지만은 네. 좀 뭔가 좀 쌓인 게 있는 상태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이준석 후보 얘기로 네. 넘어와서 오늘도 그 수학 국가 책임제 네. 공약. 네. 어제는 또 이제 뭐 이공계 국가 네. 영웅 예. 뭐 이런 관련 공약. 그러니까 이공계 출신의 어떤 강점을 이렇게 부각하는 공약들이 계속 내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앞으로 과학기술 패권 경쟁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공계의 어쨌든 그런 연구 환경이라든지 학습 환경 같은 걸
더 진흥하고 개선하지 않고는 네. 답이 안 나온다. 제가 요즘 통계를 보면 가장 놀라운 것이요. 그 피사라고 국제 학력 평가하는 게 있어요. 그 국제 간 성취도 평가 같은 게 있는 게 싱가포르, 대만, 뭐 중국 이런 우리의 경쟁 국가들의 성적이 우리보다 높아요. 우리가 원래 한국이 수학은 맨날 빠지지 않고 1등하고 핀란드랑 다투다가 이제는 쭉 떨어져서 5, 6등 밑으로 내려가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뭐냐면요. 그냥 제가 냉정히 봤을 때는 지난 한 10년, 20년 동안 공부 안 시키는 조류가 있었어요. 네, 덜 시키는. 네, 그건 우리가 인정해야죠. 네. 그러니까 어떤 평가나 이런 걸 강화하려 그러면은 위화감 조성하지 말라. 줄 세우지 말라. 줄 세우지 말라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학원 가서 하고 학교에서는 안 하고. 근데 냉정하게 말씀드리면요. 그 어릴 때 성적 조금 덜 나와서 받는 위화감보다요. 네. 나중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사회생활 해야 되는데 내가 배운 게 없어가지고 받는 위화감이 훨씬 클걸요. 여긴 실전이에요. 네, 그러니까 네. 저는 최대한 공부할 나이대에서는 네.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중요한 것인데 우리 교육 목표가 교육하는 게 아니라 위화감 안 주는 게 목표가 돼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교육 성과를 높이기 위해 가지고 여러 도전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바꿔야겠다.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아까 박재홍 아나운서 방송에 가가지고 했던 말이 뭐냐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무슨 뭐 자기가 나름대로 카르텔 찝어가지고 이 카르텔을 타파하겠다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네. 저는 대한민국 학생들 공부시키는 거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의 적이다. 네, 공부 더 시키겠다는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의 네, 적이다. 네. 시킨다는 말이 너무 강압적으로 보이신다면은 다른 답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어차피 할 사람들은 이제 학원에서 다 하고 있는데 공교육 강화 차원, 그러니까 공교육의 학습적인 강화 차원 뭐 이런 정도로 이해하면 그러니까 이런 되나요? 거잖아요. 학교에서 지금 위화감을 주지 않기 위해서 학습 목표치를 이렇게 낮춰가고 예. 그러다 보니까 사교육으로 그거를 어느 순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사람들은 그 돈 부어가면서 하는 거고 거기서 뒤처진 걸 따라올 기회가 없는 사람들은 영원히 계급적 차이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네. 저는 이거는 불공정하다. 예, 제가 왜 여기서 계급 얘기까지 하는 사람 된지 모르겠지만은 실제 교육 기회를 공정하게 부여하기 위해서는 공교육에서 더 강한 목표치를 부여하고 국가가 책임진다라는 게 제가 얘기하는 게 수학을 이제 요즘은 중학교나 이런 데 한 반에 20명씩 이렇게 들어가고 교사 한 분이 들어갈 텐데 저는 이거는 요즘 교원 임용도 수가 줄어들고 있는데 교원 임용 늘려가지고 수학 같은 앞에서 배운 내용을 따라서 뒤에 내용을 배워야 되는 것 같은 건 뒤처지지 않도록 5명에 1명 선생님 투입해도 된다 생각해요. 수준별로 끊어가지고. 수준을 끊어도 되고 아니라면은 그냥 문제풀이 열심히 도와준다는 느낌으로 네, 네. 제가 대구에 가서 이번에 한번 참관 수업을 했거든요. 거기는 이미 한 20명 정도 되는 반에 네. 한 사람의 선생님이 수업을 하고 한 3명 정도의 보조교사를 투입하는 학교도 있어요. 저는 그런 거 굉장히 좋은 시도다. 네. 이렇게 사립이 생각- 아닌데. 네. 그런 곳들이 있거든요. 네. 저는 그런 시도가 일개 어떤 지역에서 네. 아니면 어떤 교육청에서 마음먹고 하는 게 아니라 전 대한민국 어디 있어나 그런 혜택을 누려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 요즘 이제 학령 인구 줄어가지고 교실도 남고 이러거든요. 분반 더 세게 할 수 있다. 네, 그리고 더 많은 선생님들을 임용해서 투입할 수 있다. 그런 생각합니다. 그거 좀 강하게 이야기하면은 네. 다른 후보들이 좀 따라가고 네. 저는 이게 호응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시간 다 돼가네. 사회는 분명히 보수화돼 가고 있거든요. 무슨 네. 말씀이냐면은 이게 탄핵 뭐 윤석열 뭐 계엄 이거 완전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2017년 조기 대선 때는 최저임금 10,000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이런 게 주로 이슈였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이게 좋은 방향인지 안 좋은 방향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어쨌든 세금 깎아주자, 뭐 기업에 잘해주자, 뭐 노동시간 놀리자 이런 쪽이잖아요.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그 이준석 후보가 말한 데 대해 가지고도 실제 학부모들도 그런 거를 느낄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시험에 이 시험 범위라고 해야 되나? 수능에서 뭐 이거 미적분 때, 뭐 때라고 이제 줄여놓으니까 문제가 오히려 더 꼬이잖아. 어려워지죠. 차라리 꼬아야 되잖아. 범위를 늘려놓으면은 문제는 약간 쉬울 수도 있는데 이거에 대해 가지고는 되게 이제 염증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사회 전반적으로. 아니 영어 같은 것도 절대 평가해버리고 뭐 그 전 취지는 나쁘지 않다 봅니다만 네. 그러다 보니까 변별력을 이제 측정할 수 있는 영역이 몇 개 안 남다 보니까 거기 난이도가 천정부지로 치솟는 거 아닙니까? 야, 이러면은 진짜 이제 나이 인증이 되는데 옛날 학력고사 때는 17과목 320점 이걸 어떻게 공부하냐 입시 지옥이다 그랬는데 지금도 입시 스탯을 받긴 하지만은 어차피 등수 매기는 건 똑같은 건데 그 범위가 많다라는 데 대한 스트레스가 아니잖아요. 범위가 굉장히 좁은데 문제가 꼬아진다라는 거니까 다시 조금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이제 1960년생인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와보니까
이 시스템을 이해를 못하니까 때려잡겠다고 현우진 때려잡고 이렇게 했던 거잖아요. 근데 이 시스템 자체를 개혁하려면은 오히려 윤석열이 제시한 방향이랑 반대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변별력이 없으니까 킬러 문항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럼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범위를 것처럼 늘리면은 킬러 문항이 없어지지. 다른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아니면은 상대평가를 하는 과목 수를 늘리든지 지금 웬만한 건 절대평가라서 부담이 적으니까 상대평가 되는 과목으로 이제 입시 경쟁이 치열해지는 거거든요. 저는 이거를 모르고 윤석열 대통령이 가가지고 아니 수능 시험 지문이 어떻게 나도 모르는 내용이 나오냐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근데 모르는 내용이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원래 독해력을 측정하는 거는 사전 지식이 있으면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모르는 게 나와야 정상인데 그것도 못 알아듣고 때려잡겠다 갔으니까 이게 진짜 조자령 헝칼 휘두르는 그 꼴이 난 거죠. 대통령 되시면 입시 제도도 좀 단순화. 어때요? 단순화가 되게 중요하다 보는 게요. 네. 저는 교육 목표치가 학부모로서 민원. 보세요. 지역별로 이제 사실 이런 수업 쉽게 하고 학교 시험 쉽게 내고 이런 것들이 되다 보니까 네. 제가 2023년에 이제 순천 가가지고 4달 동안 애들을 가르치고 왔거든요. 솔직히 순천에 제일 어렵게 문제 낸 학교 문제가요. 수학 문제 기준으로. 제가 옛날에 서울에서 교육봉사단체 할 때 서울에서 가장 문제가 쉬웠던 것이 제 기억으로는 악의 하나도 없이 저희 금천교육장이었어요. 네. 금천구보다 훨씬 쉬워요. 아. 자, 그럼 이거를 나중에 이 학력 격차를 메우기 위해서 어떤 게 등장하느냐? 네. 입시제도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네. 어떻게 되느냐? 지역균형 선발 같은 걸 강화해가지고 입시제 복잡해지는 너무 전형이 많아. 이게 다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냐면은 결국엔 지역과 수도권 간의 학력 격차를 개선할 생각보다는 네. 받아들여버린 거예요. 지방은 그런 게 맞아. 이렇게 하면 그러면 어떻게 입시로 메꾸자, 입시 제도로 메꾸자 이렇게 된 거예요. 저는 이거는 이 틀을 바꾸지 않으면은 학력 저하는 특히 지방으로 갈수록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유미 앵커가 이제 네. 대통령 되면 바꿔달라고 했지만은 저는 지금 이준석은 그런 장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준석 입장에서는 판을 키우는 게 나한테도 유리해. 예컨대 이재명 후보는 판을 안 키우는 게 자기한테 유리한 거잖아요. 이제 이준석은 분위기 띄우고 투표를 늘리는 게 자기 득표율에도 도움이 되니까 대통령 되기 전에라도 저는 이런 걸 좀 앞장서서 이런 이슈들을 게 필요하다고. 앞으로 계속 그런 관련한 공약들, 뭐 또 이공계 이런 공약들 허경식 공 해볼까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 내실 거잖아요, 그죠? 계속 허경식 공이요? 아니 너무 그런 그 구체적이면은 이 흡수도가 낮아지니까 예. 하여튼 이번 대선을 선도하는 후보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허경식 공이 그게 최고인데. 제가 1억 봤을 때 준다 뭐 옛날 아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돈 안 드는 거, 불효자는 사형 이런 거. 그런 거 되게 눈길을 끄는 그런 공약들이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간. 네. 네. 우리 8,500에서 오늘 방송은 마무리해야 될 것 예, 같고 예. 10시 반에 또 이제 맞습니다. 미팅이 기다리고 계시니까 저희는 8,500으로 마무리를 했지만 예. 오늘 방송 또 가서 1만 마무리 넘으시고 네. 예. 그게 근데 방송만 많이 하면 안 되고 후원금이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네. 가서 이제 또 리액션 해야죠. 슈퍼챗 이런 거 떼가는 게 되게 많다면서요. 후원금 떼가는 게 없지. 그러니까 후원금 직접 많이 그냥 하셔야지. 계좌로 넣는 게 제일 좋죠. 그렇지. 슈퍼챗보다는. 예, 그쵸? 저희는 그 슈퍼챗이 아니라 저희만의 그 펭귄 밥주기라는 사이트를 개설해가지고 그 수수료 없이 후원금 받게 돼 있습니다. 밥 좀 주라고 지금 실장님한테 이렇게 하고 요즘 좀 버시잖아요, 선거 왔다- 시즌에서. 할 말도 없어가지고 방송도 안 하고 재미도 없고. 뭐 좀 주면 되지 왜 또 아무튼 알겠어요. 왔다 갔다 밥 알겠어요. 진짜 요즘 네. 쉬세요? 이런 거 하고 있잖아요. 그럼 오늘 저희가 전략기획위원장을 영입할 테니까 같이 차 타고 가시죠 지금. 네. 아무튼 우리 대선 전까지 또 아무튼 한 번이라도 더 모실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는 걸로 하고 오늘도 긴 시간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